네, 안녕하십니까. 이브리핑 11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여러 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온라인 수업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학생들의 협조,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인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온라인 수업이 더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과 부모님이 체감되는 온라인 수업의 종류는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실시간 수업과 그다음에 자료 제시형 수업이죠. 먼저 실시간 수업을 보면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는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다. 마치 그 미래에 구현될 수업이 현실에서 진행되기가 정말 멋있죠. 하지만 이 수업이 정말 괜찮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전용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먼저 지금 현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어요. 줌이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구글 미트라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전부 아주 좋은 실시간 플랫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실정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노후 PC의 교체, 태블릿 PC의 어떤 보급,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성 등을 약속을 했는데 이는 오로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교사가요, 개인 돈, 사비를 털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이 부분은 일개 개인이나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산도 많고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는 교육부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부디 실시간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속히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결 과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적은 수의 학생입니다. 구체적으로 15명이 넘으면요, 그 실질적인 그 수업이 어렵습니다. 실시간 수업이 어려워요. 학생들의 얼굴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실시간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인 그 상호작용, 실시간 상호작용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성인들의 어떤 화상회의나 또는 몇몇 IT에 특화된 교사와 훈련된 학생들이 보여주는 그런 수업으로 이 수업이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지금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일부 교과에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시간에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하고 그날의 수업을 안내한다든지 또는 그날의 수업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느낌을 나누고 또 다음 날에 그 수업에 대해서 안내하는 정도로 어떤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널리 활용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고 싶다면 실시간 수업을 전용 플랫폼의 구축, 그 다음에 학급당 인원수의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자료 제시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제 제시라는 형태도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호불호가 갈려요. 실시간 수업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데 이 온라인 자료 제시형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면서 불호가 강해 보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어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자료 제시형이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실제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가 아닌 자료의 나열이 결코 교육적 효과가 적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제작하는 것이겠지만
이게 단시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드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시작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수업과 달리요, 그 자료 제시형 수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장점이 바로 비휘발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교실 수업이나 온라인 실시간 수업은요, 그 시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다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다시 들을 수 없는 수업이 되죠. 뭐 학생들이 졸다가 못 들을 수도 있고, 딴 생각하다 못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체험학습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수업이라는 게 실시간 수업이나 교실 수업은. 하지만 온라인 자료는 그렇지 않죠.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고, 원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시 공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나 교실 수업은 그렇게 못하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수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료 제시형이니까 바로 좋은 자료의 개발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좋은 자료라는 건 멋진 그래픽과 음악, 그리고 화려한 효과를 가진 영상이나 자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가장 맞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현장의 교사, 아이들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 자료 제작이라는 것이 갑자기 뭐 뚝딱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제작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선생님들께 잠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자료 제작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해도 온라인 수업은 기존의 전통 수업 방식과 같이 갈 겁니다. 병행해 갈 거예요. 아마 이 수업은 이런 것이 기존의 수업을 보완하고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러한 수업 방식이 있었죠. 온라인 수업 방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도. 하지만 앞으로는 더 보편화될 겁니다. 또 이런 온라인 자료를 제작하려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수업을 제작할 수 있는 기자재, 그 다음에 소스,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툴을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 등 기존의 업무와 교육을 하면서 가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당국은 이러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니까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명의 교사가 모든 교과 많은 교과의 자료를 제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년에서 다양한 교과의 자료를 나눠서 제작한다든지, 또는 교사의 역할을 나눠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자료에 제작하는 선생님, 자료를 편집하는 선생님, 그 자료에 대한 기획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임승차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선생님들은요.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도 절대로 무임승차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많은 선생님들께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보다 경력도 많고 연세도 많으신 선생님들이 진짜 아들, 딸뻘 되는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온라인 자료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고 같이 연구하면서 온라인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육부가 좀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온라인 제작을 위한 저작권 프리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래요. 저작권 프리 자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료 제작을 어려워하거나 이미 만든 자료를 쉽게 공개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 때문입니다. 교과서 자체도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효과음,
음악, 그 다음에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사진 및 그래픽 자료, 그리고 동영상 클립들 짧은, 그 다음에 뭐 PPT 템플릿 등 이러한 자료실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의 문외인인 제가 봐도요, 그리 어렵지 않고 교육부의 예산과 역량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학교에 노후 PC 교체나 태블릿 PC 보급보다 예산 훨씬 적게 들고요,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제작한 자료를, 이런 자료, 이제 저작권 프리인 자료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지금 이학습터와 에듀넷 등이 있지만 그 기능이 좀 미약합니다. 처음에는 제작한 자료의 양이나 질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그 자료들이 차차 쌓이게 되면서 현장에서 활용되게 되고, 그 자료는 학생들에겐 도움이 되고요, 선생님들에겐 자극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양질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공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K교육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겁니다. 자,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앞으로 우리 교육계의 하나의 화두로 머물지 않고 같이 병행해 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을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지금은 그 과도기적 단계라 많이 힘들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이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공교육은 한 단계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어느덧 긴 장마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몸과 마음도 많이 지치셨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주변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픔을 같이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